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10년간 가치투자연구원을 통해서 주로 주식 투자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국민들 돈이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순자산, 빚 다 갚고 남는 순자산이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68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10억이 되는 분들은 100명 중에 6명이 있다 그래요. 또 그리고 순자산이 23억 되시는 분들은 1명이랍니다. 100명 중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죠. 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미래의 나의 소득을 당겨서 이자를 좀 주고 현재에 쓰는 겁니다. 그게 대출입니다. 미래의 소득을 지금 현재에 당기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에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직에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께서는 오랜 기간 장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당겨서 현재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출을 당긴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못된다거나 현재 하고 있는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사업이 문을 닫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출 이자를 잘 못 내게 되면은 오히려 대출을 내서 산 부동산이 큰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 주식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원래 제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어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불려지면 그 불려진 자산을 이제 배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에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약간씩 분산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면 부동산이나 다른 쪽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큰 그림을 예전부터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 여건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을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튼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게 되었을 때 자산을 배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제 수입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볼까 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주식을 이만큼 이야기했다면 부동산도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속에서 부동산의 비중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노인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30대, 40대 분들께서 만약에 은퇴를 한다 손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큰 변화가 없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굉장히 작고 노인 인구가 많은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연금도
제대로 다 못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도 궁극에는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또 연금액은 예상연금액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우리가 예지중지 키우는 이 아들, 딸들, 걔들이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서 사회에서 허리를 담당할 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걔들이 제대로 자산 증식을 못하고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점점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은 개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약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40대입니다.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자산 증식을 잘 해서 좀 안정적으로 노후, 그 나이든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길 수가 있다면 이 젊은 분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나. 또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 내 가지고 내 미기 살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10년간 뭐 주식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요. 앞으로는 서서히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영 등한시하고 살은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저는 건축과를 졸업했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주식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크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동일하고요. 또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 하위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런 시장이 있고요. 이 주식 투자는 이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과 세금 체제가 있죠. 또 부동산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과 또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식을 조금 주안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 크게 돌아가는 것과 이 주식 관련 세금 아니면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잘 알죠. 잘 아는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세금이라든지 또 이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서 있어서 실무가 약간 좀 딸릴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자산 증식의 양대 산맥이라 하면은 바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의 장단점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일단 가장 먼저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원한다면 손해보든 이익보든 상관이 없이요. 일단 내일 당장이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황금성이 뛰어나고요. 또 부동산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빌라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2천에 40만원 월세를 받는다 손 칩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일단 매월 40만원씩 안정적으로 꼽힐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 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요 2천에 40 받는다 이러면 성이 안 찹니다. 그 40만원 수익으로 성이 차지 않아요. 자, 왜 기대 수익이 높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해서 뭐 빌라 같은 거 하나 샀을 때 그 빌라를 갖다가 뭐 빌라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일은 없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1억을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그냥 1억이 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DLS라는 파생상품 넉 달 만에 그냥 1억이 빵원되었다면서요. 그렇게 이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은 겁니다. 또 주식 투자의 하나 장점은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세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세금 감당 못해요. 일단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 재산세가 나오고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상당히 높아져요. 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양도세에서 쳐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규모가 작을 땐 괜찮습니다만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규모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상속까지 생각한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일단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는 세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서 가끔 우리나라 발행 통화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M2 통화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보여드리죠. 그러다 보면은 돈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은행 들어가셔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보유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화폐 가치 하락에서 좋은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 일단 부동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를 낼 수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 단점은 일단 주식 투자에 비해서 세금이 높습니다. 보유세라든지 또 그리고 간접세, 건강의료보험 같은 간접세가 나와요. 요즘 자꾸 의료보험도 재정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재정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 집만 있던 거론이 있고 현금은 10원도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볼 때는 당신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자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이 있으니까 부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료보험료 더 내라고 때려버립니다. 또 세금도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출이 많아져요. 또 그리고 나중에 차익 실현한다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많아서 지금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좀 몫이 좋은데 상가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세금 때문에 못 판대요. 또 그리고 지금 판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그만한 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 가장 큰 단점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황금성이 좋지 않죠. 내가 부동산을 들고 있을 때 갑자기 돈이 궁해지게 되면 현금으로 바꿀 길이 힘듭니다.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가치가 10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으로 이 10억을 주고 살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10억의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내가 당장 돈이 급해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재수 없으면 7억, 8억 뭐 아니면 6억에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10억이라 생각했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까 6억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부동산은 굉장히 좋지 않죠. 또 주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또 부동산 투자하고 조금 달리 분할 매매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주식을 보유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올랐을 때 애초에 내가 매수한 가격은 이 가격 이상 올라가야 수익을 내지만 그동안 분할 매매를 잘한 덕분으로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도 나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주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 투자로 치면 몰빵 투자가 돼요. 부동산을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상가도 아파트 상가가 있고 또 중심 상업지에 있는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그죠? 또 건물도 작은 건물이 있고요. 좀 큰 건물이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골고루 다 들고 있다고 할 정도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다 저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면 아파트 하나 아니면 상가만 상가 하나 이런 식으로 고작 해봤자 한 서너 개 이런 식으로 몰빵 투자가 되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출을 내기 위한 미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를 할 만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뭐 대기업에 계신다든지 어떤 공기업에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뭐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직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병행 투자하기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미래 소득을 안정적으로 당겨서 내가 조금만 전략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 막 투자하시는 분보다 훨씬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많이 거주하시죠? 이 아파트 투자는 우리 주식 투자로 치면 꼭 인덱스 투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인덱스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덱스 투자라고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냥 우리 한국 경제 지수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기업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장만해서 산다는 것은 인덱스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아파트 투자함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하나 깔고 삶으로 인해서 돈이 자꾸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우리 갭 투자라고 말 들어보셨죠? 이 갭 투자는 우리 주식 투자로 치면은 미수금을 당겨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금을 당겨서 투자해서 잘 되면 대박 치는 거고, 안 되면 이렇게 깡통 차죠? 갭 투자도 잘못하면 깡통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주식 미수해 가지고 뭐 실패하면 자기만 손해 보지만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 잘못하면 이 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내가 이 부동산 샀다면 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 실패를 해서 이 사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 인생의 설계를 갖다가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돈 번다 이런 걸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항상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고 행복해지는 과정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번다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걸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더불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 니는 죽든지 말든지 내는 돈 벌 거야, 이런 방식은 조금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꼭 우리가 테마주 투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하고 연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할 때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원룸 건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원룸을 많이 지으면. 어떨 때는 또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금 혜택 때문에 원룸 건물이 많이 들었어요. 또 아파트도 많이 들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막 지어가지고요, 이게 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부동산도 우리 주식 투자의 테마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 물리게 되면 큰 고생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라서 이 테마주를 잘못 건들면 정말로 이래 자산이 빵운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테마주 걸린다 하더라도 자산이 빵운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은 적어도 현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뭐 빵운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재수 없으면 뭐 정말로 뭐 오랜 기간 마음고생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전부 다 테마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맥도날드를 찍은 거예요. 맥도날드를 잠시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붐비고요, 저렇게 몫이 좋은 자리에 있는데 저거를 시세 차익 남기고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눠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왜 팔아요? 저렇게 우량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량주, 그런 우리가 은퇴를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이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구할 때는 저런 우량주, 몫이 좋은, 아니면 어떤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래 나눠도 계속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저런 우량주, 주식으로 치면은 저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20대, 30대, 40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50대 분들, 또 그리고 국민 대부분들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주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이제 분배를 하고, 또 지식이 좀 더 쌓인다면 주식 투자도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서로 병행해 가면서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상호 보완을 해가며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시작은 주식으로 하지만 시작부터 부동산과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더 좋죠. 부모가 돈이 좀 있어서 적어도 살림을 내줄 때 집을 하나 어떻게 해줬다. 그래서 집을 하나 가지고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하고요.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나는 가난해서 집도 뭐고 없이 시작을 했다. 그런데 부동산에 먼저 내가 기웃거려서 부동산을 먼저 목표로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못 하겠죠. 그럼 부동산 그 대출금 어느 정도 상환될 때까지는 부동산을 또 하게 되면 또 상당 부분 돈이 묶여가지고 그래 있는 상황이 되죠. 제가 이래 볼 때는 제 경험을 봐서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도 있고 또 간접세도 많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시작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상황이 안 된다면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세금 측면에서 주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도 안전합니다. 단기간으로 돈 빼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참 투기꾼처럼 보이는, 투기시장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없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주식에 조금 중점을 줘서 투자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되어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수익형,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런 목 좋은 자리에 부동산 상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그동안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을 통해서 주식 투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산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이 불려지게 되면 그 돈을 계속 주식으로 몰빵해서 갈 수 있지만 자산을 조금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사람머리는 항상 젊을 때처럼 영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저도 이래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책을 보는데 눈이 상당히 침침합니다. 예전에 젊을 때에 비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부동산으로 서서히 자산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동산도 조금 주식 투자만큼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주식 투자를 지금은 주로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조금 영역을 확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키워가는 쪽으로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주식 투자만큼 부동산 투자에서도 한번 잘해봅시다. 자, 이상입니다.